안녕하십니까. 지금 근데 그 헌법재판소 좀 돌아가는 걸 보면 상당히 그 불공정한 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당히 그 우려가 됩니다. 공정하게 그 재판을 해야죠. 근데 이 헌재가요,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였던 이런 그 잘못된 행태, 건너게 그 여론이나 또는 이제 그 좌파 민주당의 굴복에서 졸속으로 빨리 끝내려는 이런 게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헌재가 거기에 뭐 관련자들이 놓아가지고 그게 그 엄청나게 불공정한 은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다 봐요, 저는. 경종을. 뭐냐면 이게 그 재판관 중에 그 한 명 정도는 우리도 이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봐요. 이재명은 이게 몇 번 했어요, 벌써. 이재명은 이제 그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 또 했잖아요, 이번에. 이화영도 이게 몇 번 하고. 많이 했잖아요. 왜? 이재명은 이게 기피 신청해야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 그 먼저 기피 신청에 대해서 특칙이 있어요. 요거는 이게 헌법재판소 법에 기피 신청에 대한 특칙이 있어요. 요걸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과연 이게 누구를 기피 신청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제가 자막으로 헌재법 2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거기에 보면요, 사망의 일이 되어 있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실도 알아야 돼요.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말은 이게 그 지금이나 이게 준비 절차까지는 관계없어요. 다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기일이 열리가 변론을 해버리면 이게 기피 신청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 절차가 한 3-4번 될 테니까 그럴 때는 기피 신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면서 증거 채택 여부나 이걸 보고 기피 신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도 특징이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요거는 이게 특칙이에요. 마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또 잘 기억해야, 우리가 한 명만, 가장 불공정 한 명만 해야 되는데 말 2명 이상을 기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특칙이 있잖아요. 일반 이게 그 법에는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예를 들어 재판관이 지금 6명이다. 한 명을 이게 기피 신청하면 그 사람 빠지고 나머지 5명이 이유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종을 우리가 이게 최후의 카드로 한번 이게 검토해 볼 만하다.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이제 그 졸속으로 아주 부적절한 은행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나 실무자 대변인들 그걸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게 오늘 소개한 오늘 이게 매일신문의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대구 매일신문의 오늘 사설을 보면요, 오죽하면 신문 사설까지 불공정하게 나옵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대구 매일신문의 사설 제목이요, 헌법재판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영두 재판관이 부적절한 은행.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영두 재판관이 부적절한 은행. 이라면서요, 이 대구 매일신문도 큰 신문이거든요. 중앙지하고 똑같습니다. 매일신문에서 뭐라 했냐? 헌재가 객관적이면서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게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의 최근 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립과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렇게 그 사설이 시작됩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이거는 제가 한번 언급했죠? 13일 한국법조인협회 송년회 밤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과 웃으면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불어나서 탄핵소추 가결이 예상되는 시점, 곧 헌재 심판이 시작될 시점인데, 이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 중립과 공정을 갖춰야 될 재판관이
제1야당이 최고위원과 나란히 함께 자리한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서영교하고 그 모이가 웃으면서 같이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에 축사하러 가서 김영두가 왜 그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게 예상이 됐고 그럼 이게 바로 심리할 텐데 조심했어야 된다. 이게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김영두.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있어요. 매일신문 사설에서. 또한 김 재판관은 즉 김영두는 16일 기자들에게 위장하기 뭔데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야. 12월 안에 구인 체제를 마음대로 지금 24일 날 다음 주에 마음대로 청문회를 마음대로 하고 그냥 3명을 한덕수 대행복에 임명하라고 압력을 넣잖아. 민주당이 압력을 넣고 있어. 청문회 저 일자 보니까 마은혁 정계성이가 오전하고 오후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측에 조한창 변호사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루에 2명 하겠다는 청문회를 하루에 2명을 이준석 위원장 청문회 몇 번 했냐고. 4번. 뭐기 KBS 사장 몇 번 했냐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3번, 4번 계속 청문회 하더니 어떻게 반나절에 무슨 청문회를 해. 반나절에 돌아가면서 10분씩만 질문해도 청문회가 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자기들이 이제까지 6명에서 임명 안 하다가 마비시키려고 이제 부랴부랴 9명 채우려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김영두가 뭐냐 12월 안에 구인 체제가 완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장관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심도 아니고 헌재 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기자들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 주장하고 반대되잖아.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의심스럽잖아. 공정성이. 이 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물론 이제 김명수가 추천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자입니다. 보통은 이게 중도 보수로 분류됐는데 중도 보수로. 근데 지금 하는 게 보세요. 오죽하면 이게 대구 매일신문 사설입니다. 사설. 거기에 서영교하고 만난 부적절한 거. 그 다음에 구인체제 완성. 이거는 민주당의 주장이지. 국민의힘의 주장과 다른데 이걸 왜 민주당 편을 드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문 사설에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주당 인사들. 그때 누구? 추미애. 그 다음에 우상호. 박범계도 했더만. 그 다음에 박주민. 그 다음에 이재명이도 했더만. 이재명이도 성남시장 할 때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요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또 좌파들이 또 이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제가 방송 가서 가니까 오늘 또 라디오에서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때 그 장면을 황교안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때 이거 9명에서 박한철 소장. 그래, 그건 뭐 끝났다 치고 박한철 소장 임명 못한다 했잖아. 그 소장이니까. 그 대통령 몫이거든. 그 임명 못한다 했잖아. 그래, 못했어. 자, 그 다음에 그때 주심이 누구예요? 다 기억나죠? 이정미 아닙니까? 머리 막 핀 하고 이정미 기억나잖아요. 이정미가 3월 13일 날 대통령 탄핵은 근데 3월 달에 되고 있잖아. 2017년. 그 3월 13일 날 퇴임 날짜야. 이정미가. 근데 그때 양성태 대법원장 몫이 있단 말이야. 양성태 대법원장이 3월 8일 날 지명을 했다고. 3월 8일 날. 그러면 굳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양성태 대법원장이 이선혜를 대법원장 모습으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이정미 주심을 아웃시키고 이선혜 임명해가지고 심리를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좌파들이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이정미 있을 때. 그러니까 좌파들이 다 들고 올라가지고 임명권이 없다. 왜 대법원장 추천 몫인데도 황교안이 임명권이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임명 못하고 3월 10일 날 졸속으로 이정미가 딱 끝내고 3일 뒤에 나갔다니까. 3일 뒤에. 그래가 논란이 내가 3월 28일 임명했다고. 황교안 대표 권한대행이 3월 28일 날.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주장을 보라고. 주장을요. 근데 재판을 정상적으로 좀 더 심리하면서 3월 8일 양성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으니까 이전에 8일 날. 그럼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고 심리를 좀 더 해도 되는데 이 자들이 볼 때는 8인 체제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거에 또 이정미가 우리 편에 오신 거 아니까.
그래서 이게 다 나서가지고 임명권이 없다 해가 황교안 대표는 임명도 못하고 그때 이거 3월 10일 날 탄핵이 되고 그다음 28일 임명됐다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떠든 말을 보자 이거죠.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날짜별로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파 패널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걸 압축해서 말하면 또 이게 팩트가 틀리대. 와, 오늘 라디오 나갔더니 정의당 박원석이가 제가 팩트가 틀리대. 저는 날짜별로 다 알고 있는데 누구 출신인지 자기는 몰라. 그냥 대충 뭐 이게 자기는 이게 그 케이스가 다르다고 뭐 왜 이정면에게 나가고 나서 임기가 3일 더 남았으니까 3월 13일이니까 나중에 임명이 다르다고 자꾸 우기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3월 8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을 했고 이미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3월 8일 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임명 못하게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오늘 이게 그 8일으로 이게 이정미가 자기 편이라고 이제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 막았단 말이에요. 못한다고. 그 운동을 보라고 대법원장이 추천 몫을 권한대행이 못한다. 이래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못했고. 그래서 3월 10일 탄핵 결정 나고 3일 뒤에 이정미 나갔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28일 임명했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싸워야죠. 알고. 그때 그 입이 하나면 말도 하나이지 입이 하나인데 왜 그때는 말이 틀리냐 이 말이야. 실제 제 말은 이게 하여튼 이런 걸 이게 있는데 자꾸 헌재에서 마음대로 이게 3명 다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대로 쉽게 단정할 건 아니에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보세요. 매일 신문 조선일보 사설에도 보면 3명을 한꺼번에 권한대행이 다 임명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권한대행 심판을 하든지 헌법소원을 해봐라 이렇게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사설까지. 과연 이게 권한대행이 3명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게 그 권한대행 심판이나 민주당 억울하면 권한대행 심판 해봐 너가 헌법소원 해보라 말이야. 한덕수 총리가 만약 임명 안 하면 이렇게 조선일보 사설까지 놓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설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떠든 거는 이재명까지 떠들었더라고. 박봉계, 박주민, 추미애, 그 다음에 우상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제도 이게 또 그랬고, 실제도. 따라서 이게 그 발언을 놓고 봐야 돼. 그때 발언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 경위도 이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자가 김영도가 이게 뭐 무조건 임명될 것처럼 이것도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영도도 부적절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그 한 명밖에 못하니까 기피 신청을. 바로 이게 문형배입니다. 지금 권한대행 문형배 이자가 이게 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예 뭐 두세 달에 끝내려고 공영공인하게 졸속으로 진행해요. 재판도 이게 송달도 되기 전에 27일을 잡고 막 하면서 이게 공공연하게 이 문형배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이가 직접 임명한 사람, 직접 임명, 추천 자기 몫으로. 문형배가. 그러니까 이자가 4월 18일 퇴임한다고 문형배가 4월 18일 이미선이는 지금 수명법관이에요. 정영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수명 지금 재판관으로 증거조사하고 주심은 정영식 주심은 정영식 재판관이고 그런데 이미선이가 문형배하고 4월 18일 퇴임하니까 자기들이 퇴임하면 큰일 나잖아. 좌파 2명이 나가고 그럼 이게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주겠지. 그럼 7명 체제로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또 불안하지. 7명에서 2표가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월 18일 이전에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4월까지 넘겨야 된다. 시간 끌어야 된다. 이 주장이 중요한 거는 4월 18일이란 말이에요. 4월 18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 어제 했지만 4월 18일이 디데이단 말이에요. 그 전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것만 넘기면 이게 장기 공전되고 7명 체제에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야 돼. 한덕수 총리도 임명할 때 하더라도 3명 최대한 끌어야 되는 거 시간을. 시간 싸움이라니까. 이재명이도 지금 그런 절박하잖아. 이재명이도 아무것도 안 받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원칙 따지고 뭐 보수는 품격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전쟁에서 허용되는 방법 다 써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문형배는 기피 신청을 지금 진행은 문형배인데 문형배는 어차피 4월 18일 나갈 놈이란 말이야. 나갈 놈. 그러니까 이게 굳이 한 번 기회밖에 없는데 이걸 써야 되나? 문형배를 기피 신청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김형두를 해야 되느냐? 김형두는 기피 사유가 있어. 서영교 만난 것부터 발언이. 요거는 이게 전략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 그거는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고민해 보되 한 명의 기피 신청 카드는
남아있다. 2명은 안 된다. 이걸 이게 제가 헌법 교수들이나 법에 특징이 이걸 알려드리는 뭐 알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방송에서 일반 국민들도 이게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일반 이게 방송에 안 하거든. 일반 방송 이걸 안 한단 말이야. 또 이게 유튜브도 헌법을 정확하게 이거 사나 법까지 모르면 못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니까 결국 김영도냐 아니면 이게 문영배냐 그거는 이게 고민해야 되지만 헌재가 지금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심해지면 1명 정도는 이게 기피 신청 이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다 쓸 수 있는 카드 쓰는 거예요. 그럼 시간도 또 많이 이게 좌우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불공정을 국민한테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